페네시아 CTO 송익규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동안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그다음에 하드웨어 업체들과의 갭이 많이 컸던 국산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 국산 디바이스가 SDK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까지를 우리가 지원하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향후에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좀 받고 저희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 회사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anacea is a leading innovator in technology, shaping a new future. Through smart glasses, we create a world where reality and virtuality are combined. The meeting of true innovation and convenience in our smart glasses offers immersive experiences and opens dimensions of the future. Our latest augmented reality smart glasses, Jingo, and flagship model GTM 300 are the result of advanced technology and outstanding design. Sharp high-definition visuals and a wide field of view present an experiential environment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Equipped with cameras and head-tracking sensors for mixed reality, they seamlessly connect your sense of space, even during prolonged wear, with minimal discomfort due to ergonomic design. Perfectly integrated into modern lifestyles, they offer an intuitive user experience. Experience our smart glasses in real lif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metaverse are no longer mere fantasies, but tangible realities. New combinations demand new devices. Start a new mixed reality in physical spaces with powerful hardware. Whether it's work, leisure, or combination, they will enrich your life anywhere and everywhere. Thinner, lighter, and clearer than ever. Panacea Smart Glass unfolds your imagination beyond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into mixed reality. Panacea.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페네시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잠깐은 보셨을 겁니다. 저희 앞에 이제 모티브가 됐던 말씀드리는 거는 더 얇게, 더 가볍게, 더 선명하게. 이제 이게 저희 회사가 현재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본 골격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는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IT 업계,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GTM 200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내놓고 제품화를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드디어 GTM 300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안경처럼 쓰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품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국산 디바이스에서 없었던 SDK를 국내 굴지의 넥스트라는 회사와 같이 해서 SDK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메뉴에다 그냥 넣고 코딩하고 만드시면은 저희 제품을 AR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 위에서 키 멤버가 약 한 4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은 경력이 전부 다 25년 이상 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횟수로 이 안경 쪽만 하드웨어 쪽을 한 지가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경험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올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게 됐고요. 위치는 저희가 경기도 우왕시에 있습니다. 노템 아시죠? 그 노템 바로 후문 옆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이렇게 연역을 보시면은 23년도까지 현재 쭉 돼 있고 19년도에 KEA에서 어워드 제품상을 일단은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산자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고 23년도에는 IATP 원장님이 연구개발 잘했다고 단체로 테네시아가 열심히 했다고 단체 표창도 받았습니다. 저희 기술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이제 광학 기술, 그 다음에 레이저 기술, 그 다음에 펌웨어 기술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기술, 기구 기계 설계 기술.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보시면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문을 하는 게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뭔가 패키지화를 하고 좀 더 좋은 국산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먼저 광학 기술, 레이저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레이저 광원입니다. 레이저 광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트 광원이 있고 면 광원이 있습니다. 면 광원은 엘코스의 면광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도트 광원은 LBS를 만드는 기본적인 도트 광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LBS를 만드는 도트 광원과 MEMS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스플레이는 만들 수 없지만 요 MEMS, LBS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영상 엔진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 엔진은 보시는 것처럼 약 1cc 정도, 0.98cc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프로젝션 모듈입니다. 자, 이것만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다른 것들 OLED나 레도스나 엘코스는 저희들이 만들 수 없잖아요. 저희 기술로 설비도 없고 만들 수 없지만 요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제작을 했고요.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우리 마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레도스나 그다음에 올레도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 샤프에서 또 오셨지만 샤프에서 레이저 쪽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쉬워졌고 협업이 많이 잘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들이 뭐냐? 저희들의 목표는 모니터 없는 영상 표현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고랄은 홀로와치라고 해서 시계에서 하면은 여기 한 20cm 정도의 홀로그램, 공간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홀로그램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해보겠다. 그래서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마크2 홀로그램, 그 공간 홀로그램 장치도 저희들이 가서 여러 번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년째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저희들이 한 20cm 정도의 홀로워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밤낮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GTM 100, GTM 200, GTM 300, 그다음에 징거라는 제품을 제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2년도까지 완성한 것이 여기 보시면 LBS입니다. 레이저 빔 스캐너 모듈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저희들이 다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산의 영상 엔진을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1cc짜리 1cc 언더가 되는 영상 엔진을 만들었고, 얘로 프로젝션을 해서 뭔가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인데요. 저기에 보시는 특허들 중에 보시면은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가 관련 안 된 게 있죠. RFID가 있고 레이저 침술 장치가 있는데, 레이저 침술도 사실은 레이저를 가지고 우리가 침 맞듯이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레이저 기술 관련 기술을 보시고, RFID는 좀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기술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구소 설립하고 나서 내놓은 전체적인 특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살펴보겠는데요.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국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관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제품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엄연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동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프트웨어는 먼저 AR 코어나 AR 킷 같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툴들을 이용해서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국산 디바이스 너네 줘봐. 꼈는데 안 돌아가. 왜? AR 킷이나 AR 코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센서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를 아무리 좋은 걸 달고 뭘 해도 소프트웨어에서 가져다 데이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에러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국산 못 써? 벌써 이게 딱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만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할 때 국산 이거 영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놨어. 근데 하다 보니까 니네 SDK 있어? 없어요. 그럼 니네 저기 구글 그 코어 연결돼? 안 돼. 그럼 계속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업체들은 계속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바보를 면하기 위해서 SDK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툴도 찾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그 XR 그 디바이스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려면 나도 뭔가를 만들어주고 등록을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연결은 해주는데, 그러려면 너네 돈 얼마 내놔, 이겁니다. 최소한 한 건 연결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매출 10억을 올리려면 100억을 팔아야 되는데 그 정도 팔 수 있을까? 하드웨어는 일단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갭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바꾸면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요, 한번 뭔가 부품을 선정을 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바꾸려면은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새로 개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개발 기간이 결국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하고 하드웨어 만드는 분하고 서로 코어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 뭐뭐 어떻게 해줘.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보내줘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치 어떤 물이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물이면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는 이 그릇이 물컵으로 되고 싶고 우리는 이게 국그릇이 되고 싶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또 국그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컵을 가져와서 국그릇 하나 하면 아무도 사용 안 나온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서로 조화롭게 가보자 한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덥지 않게 그냥 SDK도 만들어보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많이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가격 싸고 가성비가 좋으면 돼요. 그리고 튼튼하면 돼요. 자, 그럼 하드웨어에서 가격 싸게 만들려면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싸면 비싼 부품은 어떻게 하냐? 여러 곳을 찾아서 싼 부품을 좀 넣어야 돼요. 좋은 부품을. 그러려면 성능이 떨어져. 그럼 뭔가 또 개발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센서는 개발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 포션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화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나옵니다. 가성비는 제 1번이고, 자, 그걸 해결했다 치고 가만 놔두면은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디바이스들이 다 보면은 실내에서는 다 보여요. 근데 밖에 딱 쓰고 밖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 보는데 핸드폰 화면도 잘 안 보이는데 밖에 가면 이거는요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앞에 선글라스처럼 가려요. 그러면 또 뭐냐? 아니 밖에 환경이 잘 안 보여. 어두워. 또 두 개가 이렇게 계속 상반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업체들은 또 어떻게 하냐? 광량을 좀 높이자. 막 이렇게 높여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눈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광량의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게 표준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요. 그러면 눈부셔서 또 못 써. 서로 이 갭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갭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데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 거의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곳에 나타나는 광량이 얼마냐 보니까 한 10만 니트, 9만에서 한 11만 니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0만 니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해보니까 2만 니트, 만 니트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밖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온 더욱 선명하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니트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광 손실이 없어야 되는 광학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유사들이 광학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손실이 없는 광학계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들이 이제 주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HOE라는 것을 이제 통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HOE 플러스 웨이브 가이드.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아까 가는 전 단계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거를 안경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GTM 300입니다. GTM 300은 실외에 나가면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드베스트 타입의 일반 광학계입니다. 여기서 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단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단말기를 개발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테더드 타입으로 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무 핸드폰이나 그냥 USB-C 꽂아가지고 돌리면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핸드폰 사용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드폰 사용 시간이 뭐 반으로 줄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이걸 돌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기본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안경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능을 내가 별도로 어떤 단말기를 만들다 보면 성능 업그레이드 하려면 단말기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너무 단말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단말기에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연결되도록 하면 그게 바로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에 돌아가는 단말기 테더드 타입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AR킷이나 AR코어에서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면 그래도 센서를 넣어서 이 센서가 연결되도록 기본 센서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도프 센서를 넣고 카메라를 넣어서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를 추적할 수 있고 카메라로 외부 환경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든 SK는 카메라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300짜리는 카메라 하나에 9도프라고 그래서 자기장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3개의 축이 각각 9개 축으로 XYZ 9개 축으로 해서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기본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AR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특별하게 이 GTM 300 용도로 저희들이 SDK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넥스트가 진짜 저희한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넥스트하고 협업을 해서 SDK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SDK 사용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이 SDK 가지고 300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의료에서 재활 치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다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올려서 1초간 있다가 내려야 되고, 이 올리는 속도나 내리는 속도를 매일 변경하고 하는데, 요 레코딩을 다 하고 그 커맨드를 줘서 물리치료사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일반 대중한테 가기보다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 니치마켓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왜? 대중들은 뭔가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거 사용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잠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과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특수한 분야로만 사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응용했던 것은 삼육대학교에서 간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독복인가요? 그 옷을 입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싼 옷은 그냥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좀 비싼 옷은 누가 입혀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안경을 쓰고 어떤 순서를 해서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해라 하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저희 안경을 쓰고 개발해서 간호사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저희가 주 핵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진거란 제품입니다. 생강이 아닙니다. 진저가 아니고 진거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 글씨가 이제 G가 아니고 원래는 Z입니다. 진거, 우리 그 혹시 마징가 Z 다 아시죠? 마징가 Z는 일본 말인데 마는 감탄사고, 진거가 바로 이제 영어거든요. 영어는 똑똑하고 뭐 현명하고 뭐 그다음에 뭐 튀어나오고 뭐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따와서 명사를 상표로 쓸 수 없다. 물론 F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큰 회사야 됩니다. 작은 회사가 상표 내면 다 리젝트 됩니다. 그래서 앞에 G자를 Z를 G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한 두 개의 안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거가 됐습니다. 진거의 특징은 뭐냐면 가볍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저희 LBS도 쓰고요, OLED도 쓰고 레도스도 쓰고, 그 다음에 엘코스와 명광, 레이저 명광을 사용한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HO이라는 것들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스루 레시오가 85%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안경이 대부분 15에서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28g, 30g 언더까지 가는데요. 요즘 티타늄 안경이 제일 가볍다고 해도 1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경이 트랜스레시오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12% 정도 간이 됩니다. 그래서 88%, 뭐 89% 이 정도인데 저희도 HOE 필름을 하나 붙임으로써 투과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8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HOE가 간섭 무늬를 기록을 해서 반사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HOE는 특별하게 자기가 기록된 파장만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파장이 아닌 다른 파장은 그냥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레이저는 여러분들 빨간색 해가 아무리 쨍 떠 있어도 빨간색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이 정확하게 잘 보이죠. 그런 잘 보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올레드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LED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이저와 비슷한 원리로 발진을 하는데 단지 다른 점이 뭐냐? 레이저는 에텐듀가 작아가지고 직진성이 많고요. LED나 올레도스 이런 것들은 에텐듀가 커서 각이 넓다는 거죠. 커서 여러 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얇다, 뭐 파장이 뭐 샤프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영상의 휘도는 있죠. 어느 것 못지않게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작은 마이크로 렌즈를 부착을 해서 얘를 한쪽 방향 에텐듀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붙여주는 프로젝션 모듈을 만든 다음에 HOE의 영상을 비춰주면 바로 우리 눈으로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특징은 지금까지 AR 디바이스에서는 물리적 광학계로 가지고 가면 45도가 굉장히 넓다. 50도 맥스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바로는 기본 70도를 가지고 갑니다. AR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HOE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냥 일반 물리 광학으로 만들었을 때는 광학도 두꺼워지고 렌즈도 많아지고 커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요 HOE 한 장 가지고 70도를 그냥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요 HOE는 저희들이 직접 기록을 해서 직접 라미네이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기록하는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다 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거라는 제품의 특징이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테더드 타입입니다. 하나 틀린 게 딱 있습니다. GTM300은 카메라가 하나잖아요. 얘는 카메라가 두 개입니다. 카메라가 두 개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는 밖에를 보는 거라고 하나는 손동작 인식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스테레오 카메라가 가지는 걸 이용해서 거리 감각을 찾음으로써 방향, 그러니까 즉 비디오 포지션 VPS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VPS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홀이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홀이 바로 카메라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포지션 데이터를 받아서 양쪽으로 다 보실 수 있는 다음에 이 데이터를 거리 데이터를 환산을 해서 포지셔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군용인데요. 군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개발을 해서 STD MIL 810G 그러니까 환경 스펙을 풀로 다 만족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LRG 넥스원 ADD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군에 납품을 했고요. 이게 지난 10월 2일 날 지상군 페스티벌 할 때 그 육군 합동 참모본부 부스에 저희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창원에서 이걸 쓰고 야간 운전을 했거든요. 한 1km 정도를 차 드라이브를 했는데 굉장히 운전하는데 야간에 불도 닫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사격을 하는데요. 야간 사격 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했겠지만 아마 10발 쏘면 한 3발 맞으시면 잘 맞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향 사격을 하더라도 5발 맞으면 아주 명사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15발 쏴서 14발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고 안경만 보고 총을 옆에 겨누고 도트만 맞춰서 그냥 사격을 했을 때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졌다는 거고요. 이 컴뱃 모델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도 데이터, 그 다음에 위에 3급 부대에서 내리는 명령이 전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폭탄 쓰지, 그다음에 총 쏘지 뭐 이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 무전기로 막 아무리 열심히 그 명령을 내려도 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문자로 그냥 명령을 줍니다. 당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몇 미터에 적이 있어. 딱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LIDX에서 개발한 3호흡이 되는 무전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나하고 분대장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C4I 체계에 연결이 돼서 사단장이 일개 병사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 글라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안구 치료기입니다. 안구 치료기예요. 눈의 성능, 눈을 역할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선을 이용해서 안구를 치료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드렸습니다. 판매는 다른 D 제약회사라고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GMP 통과를 거의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안경을 만들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광선을 이용해서 망막에 걸리는 병증이나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눈동자에 걸리는 병증을 치료해서 눈을 좀 더 좋게 해주는 아폴로 눈병도 치료하고 제일 치료하기 어렵다는 황반 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좀 흐릿하게 보이고 주변은 잘 보이는 그러면은 각막 셀이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 셀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원래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광선도 치료해야 되는데 광선 치료를 일정하게 해줌으로써 눈이 좋아진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SDK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 트래킹이라고 해서 저희 안경으로 보고 어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의 입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참 저희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저희 안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입체 영상이 오면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이 안경 자체에서 바로 입체로 변환해 줍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건 이제 마커라고 해서 QR 코드라든가 이런 마커를 이렇게 트래킹합니다. QR 코드가 나온 상태에서 직접 보면 중간에 이제 넥스트라고 돼 있죠. 넥스트하고 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 그 넥스트의 넥스스캔이라는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쭉 스캔한 데이터를 넥스트 서버로 보내요. 그럼 넥스트 서버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자기 폰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놓고 저희 안경을 쓰고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오브젝트를 보고서 어떤 일들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물풍선 모양, 말풍선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이 가상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티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도 넣을 수 있고 앞에도 넣을 수 있고 뒤에도 넣을 수 있고 밑으로도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유니티 프로그램 자체에 툴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SDK를 인스톨 하게 되면 유니티에서 바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저희가 S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아까 다 AR 코어나 이런 구글에서는 다 센서 데이터를 다 막아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CV나 이런 데 사용하는
비디오 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핸드 트래킹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죠? 왜 안 돌아가? 그래서 핸드 트래킹은 최대한 손을 6개의 손까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 두 손, 뭐 세 손, 6손을 측정할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트래킹한 데이터의 그 관절 데이터를 다 게더링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GTM 300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못하는 거죠. 그냥 저스트 한 용도로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2개를 넣어서 증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하나만 일단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산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시 후에 제가 USB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안면 인식도 이제 가능한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메뉴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메뉴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데이터 게더링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앵커 포지션을 주고 나면 그 사람이 이동을 하건 흔들건 같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펑션도 여기에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까 유니티에 메뉴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얘는 저희들이 API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공을 해서 API를 가져다가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언맨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손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언맨 손이 나오고 우주 괴물들과 싸우는 이런 게임을 한번 어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과연 좋느냐? 자, 일단은 커스터머를 빨리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핸드폰 버튼만 누르고 있다가 이제 진짜 안경 쓰고 내가 막 액션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막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웃기죠.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막 손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쳐다볼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 의미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만 하느라고 스마트폰만 보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액션을 해서 좀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오늘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가고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플랫폼 가진 회사에서 뭐 이런 비슷한 게임들이 또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게임들, 피구를 만들어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공은 없지만 손으로 공을 던지는 동작을 감지해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은 가상의 공으로 이렇게 해서 피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뭔가 시스템화하면 소프트웨어 업체와 하드웨어 업체가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더 건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프로 리그도 만들어서 그 콘텐츠나 이런 만드는 회사들은 게임도 막 해서 대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회도 만들어서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 업체가 이걸 막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콘텐츠나 게임 이런 소프트 만드는 업체에서 플랫폼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좀 더 빠르고 대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많이 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겠고요. 여기 또 질문하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손으로 질문 좀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시연을 못 해드리는데 여기 지금 양재 AST 센터에서 KMF 2024가 열리고 있거든요. 부스번호 I303에 오시면 저희 제품을 다 그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연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밖에 안 되고 버스 타고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 질문 없으시면 혹시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시면 저희가 아까 이제 밀리터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터리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 그 군에는 개발 체계가 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ISO 개발 체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PDR, CDR, 그 다음에 TRR, 그 다음에 FT, 그 다음에 그 검증,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승인 이런 절차가 쭉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반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체계화하는 겁니다. 체계는 뭐냐면 이 제품을 군 장비와 연결을 해서 좀 더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해서 이제 개인 병사가 착용을 하고 직접 실전에서 테스트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계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좀 지연이 돼서 아마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또 저희가 갖다가 여기에 또 접목을 해서 좀 더 획기 좋은 그런 어떤 영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디바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그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도 가장 중요한 건 머니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도 돈을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다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지 아웃풋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어쨌든 해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은 꼭 좋은 결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 좀 쉬시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밀리터리 할 때 보통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군인들이 이제 그런 버즈웨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적군들이 이제 눈에 그런 영상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할 방안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가장 그게 단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해서. 일단 저희가 밀리터리에 적용한 건 버드베스 타입은 일단 리젝트를 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를 일단 사용을 했고요. 버드베스를 사용하는 순간 군 규격이 이렇습니다. 아까 무월광시 25m에서 내가 착용자를 보았을 때 카메라나 어떤 디텍션을 했을 때 영상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게 25m 기준입니다. 무월광 25m에서 제로 시계가 돼야 되는 게 규격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밤에 불 꺼놓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암실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희는 암실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HOE 기록실이 암실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그 암실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전혀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베스 타입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밝기를 낮추고 뭐 어떻게 해도 일단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드베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이제 웨이브 가이드로 해서 오케이 되어서 웨이브 가이드 타입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제 여기 전화번호나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시면 항상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 수고해 주신 송혁규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발표까지 들으셨고요. 저희 세 번째 발표